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HLB 그룹주와 자율주행 테마, 인공지능 테마, 그리고 자동차주,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이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HLB가 25% 급등했습니다. HLB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9월경에 이렇게 미니 박스 형태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10월 11일에 FDA 심사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때 큰 갭이 만들어졌었고요. 박스 하단 지지를 받던 자리 부근이 갭으로 깨진 거고,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그 지지받던 자리와 갭을 메우는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인데 큰 갭으로 깬 경우 저항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시경에 하승훈의 주식 단상 글을 올렸는데요. HLB가 중요한 저항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주의해야 된다라고 올렸었는데, HLB 5분봉을 보면은 11시 5분에 결국 저항을 받고 12시 30분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상한가를 터치하고 저항을 받은 다음에 상승률을 꽤 반납을 했었는데요. 오후장에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하락 중에 저항이 올라오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분할 매도하면서 저항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난 7월 달에도 마찬가지죠. 큰 갭을 메우는 저항 자리에서 부딪히고 결국 조정이 세게 나왔었습니다. 단기 거래자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비중 축소, 분할 매도 대응을 하면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항을 받다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항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 거래, 단타 매매 하는 사람들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HLB 그룹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 HLB 제약입니다. 아침장에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중간에 한번 풀리긴 했지만 풀리자마자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상한가를 지켰는데요. 내일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공방을 펼칠 것 같은데, 지난 5월 달에 여기 저항받은 자리에 볼 수가 있죠. 부딪히고 하락, 반등, 하락, 단기 하락이 세게 나왔었고요. 돌파 이후에 그 자리에서 지지받았었고, 또 10월 달에 아랫골이 달면서 지지 시도가 있었는데 10월 11일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었고요. 내일 그 자리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유자 입장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중요한 자리 갭으로 돌파하는 거죠. 시가가 이 위에서 출발해서 아랫꼬리를 달다가도 빠르게 시가를 회복해서 시가 위에서 양봉으로 움직여야 강한 상승이 연속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SOS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퓨런티어가 24.6%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입니다. SOS랩의 일봉 차트입니다. SOS랩이 오늘 거래대금 400억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크게 보면 상장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오고 한 차례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빠지고 상승 중. 그래서 이중바닥 가능성이 생겼고요. 이중바닥이 완성되는 거는 이 중간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데요. 작게 보면 최근에 상승이 작게 한 파동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21선에서 도지가 나오면서 지지가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으로 정고점, 박스 상단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고점 박스 상단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대량 거래로 돌파하면 박스 돌파 또 이중바닥 패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9월 고점에서 거래대금 2,700억 긴 윗꼬리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려면 그 정도 수준,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자리 처음 올라올 때는 저항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거래 대금으로 봐서요. 이 부분에서 추격 매수 주의하고 매물 소화 과정이 이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퓨런티어가 오늘 거래대금 720억에 24% 장대 양봉인데요.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저항을 정말 여러 번 받은 자리 수평 추세선과 240일 이평선까지 한 방에 돌파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고 이렇게 크게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이 된 거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봉 차트상 22년 상장 이후에 이렇게 큰 박스인데 큰 박스 하단을 깼는데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대 양봉, 다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매도세가 강했는데 다시 장대 양봉을 올리면서 박스 상단을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퓨런티어 오늘 날짜로 이중바닥 패턴 완성, 트럼프 관련 자율주행 테마 움직임 시작. 그래서 SOS랩과 퓨런티어 관심 종목에 넣고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YJ 링크도 지난 11월 6일 상한가 장대 양봉 하단에서 오늘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이 나왔는데요. 5일선과 21선 부근에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5일선, 21선을 올라타면 전고점 트라이를 해볼 수도 있겠죠. AI 관련주 비트9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광고 대행사 디럭터스 컴퍼니에 인수된다는 소식이고요. 솔트룩스가 15% 상승했습니다. AI 검색 서비스 구버의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AI 기반 신사업 확장 기대감에 9% 상승했습니다. AI 테마주 대부분이 작년 또는 올해 초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1월 들어서 꿈틀꿈틀 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솔트룩스도 그렇고요. 지난주 한글과 컴퓨터도 바닥권 박스 돌파가 있었고 폴라리스 오피스 박스권 흐름인데 박스 돌파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스트 소프트 박스 돌파를 할랑말랑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 또는 연초 이후에 AI 테마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지금 바닥 패턴을 완성할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데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5.3% 상승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브랜드 위상 강화가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지난 6월 달에 29만 9,500원에서 19만 7천원까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크게 하락, 반등, 하락, 산파, ABC 형태로 빠졌고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죠. 지난 8월 달이나 9월 달에 반등이 이 정도씩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봐야 되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다가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타날 때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죠. 지난 8, 9월 달에 이 24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240일 이평선과 60일선이 겹쳐 있습니다. 60일선은 과거에 지지가 있었고 또 저항이 있었던 선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 부근에서는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는 것이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차 월봉 차트로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면서 하락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월봉에 22평까지 내려가고 반등을 했는데 한 번 더 내려온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저항받던 자리 근처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월봉이 이렇게 아랫꼬리로 끝나면 다음 달까지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주봉상 크게 하락, 반등, 하락, ABC가 나왔고 장기평 122평, 242평 부근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242평에서 지지 후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ABC가 나오고 일정 부분 반등세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오후 5시 50분에 10조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하면서 오늘 6% 상승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1.48%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부 매도해서 주주 환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 상승하면서 21선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21선 안착이라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데요. 내일 다시 21선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일봉에서 21선을 안착하면서 주봉의 5위평에 안착을 하게 되면 지난 7월 이후 급락에 대한 단기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주봉 캔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주 중에는 21선 안착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상 22년 저점과 122평에서 긴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아랫꼬리를 달면 단기 바닥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이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상승 추세가 명확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 명확한 상승 추세를 지난 9월 달에 장대 음봉으로 깨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최대 목표치는 이 추세선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추세선 부근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 의미 있는 장대 음봉이죠. 추세를 깬 장대 음봉의 중심부터 상단까지는 저항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봉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22년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23년에 저항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돌파한 이후에는 다시 지지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개파락 음봉으로 깨지고 또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갭부터 이 수평 추세선까지는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갭 상단에는 또 주봉의 122평과 242평이 겹쳐 있습니다. 저항이 겹쳐 있으면 저항의 힘은 강해지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베어 로보틱스에 배터리를 단독 공급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5일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뉴스에 의해서 2차전지 관련주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최근 급락에 대한 반등세가 오늘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삼성 SDI가 6.5%, LNF 4.6%, 포스코홀딩스 4.5% 반등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형성했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장대 음봉으로 박스 하단 근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그 종가 밑에 이 121이평선이 있는데요. 오늘 3.3% 상승은 지난 금요일 하락에 비해서는 좀 약한 상승이죠. 아직까지는 반등이 약한 모습인데 이번 주 강한 양봉으로 올라가야만 다시 박스 상단을 보러 가면서 돌파 시도라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주 반등이 나오는데 힘없이 완만하게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박스 하단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스 하단에서 반등이 약하게 나오고 강하게 내려서 박스 하단을 깨면 박스 높이만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의 반등 강도, 다시 하락 강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루닛이 27% 폭등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A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에 시초가부터 급등 출발을 했는데요. 루닛이 지난 금요일에 이 121선을 돌파하는 11%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이 122평선은 최근에 분명히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그 저항을 뚫은 장대 양봉이 금요일날 나왔었고, 그래서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이고 또 그 안에 이중바닥 가능성을 만들었는데 오늘 박스 돌파이자 이중바닥 패턴이 완성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무려 5,100억 원이나 터졌습니다.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주봉 차트상 작년 9월 고점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이 크게 나오고 주봉 이중바닥이 오늘 날짜로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금요일 종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니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적겠죠. 네. 그래서 루닛이 작년 9월 이후
1년 넘는 하락세가 마무리가 되고 상승 전환 모습이 나타난 거니까요. 이후에 눌림목 매수든 돌파 매수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 기회를 추적해야 되겠고요. 저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7만 원 부근에는 이렇게 지지가 있었고 지지가 나오다가 깨졌고 저항으로 명확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 부근에 저항이 강하고요. 오늘 너무 많이 올랐고 시간 외에서 지금 보니까 상한가 같네요. 내일도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2, 3월 달에 7만 원 부근 그리고 6만 5천 원, 6천 원 부근에서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이 세게 나와서 이 부근에서 저항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저항 영역에서 추격 매수 조심하고 이쁜 매물소와 돌파나 아니면 이쁜 눌림목이나 확인하면서 접근을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SOFC 관련주가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21% 상승했습니다. 블룸 에너지가 미국 1위 전력 생산업체 AEP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블룸 SK 퓨얼셀의 SOFC 공급 업체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10.8% 상승했는데요. 상상인 증권이 오늘 보고서를 통해 SK 이터닉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BH가 8.8% 상승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3, 4호기용 스테인레스 스틸 라이너 사전 작업 착수 지시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HI가 10월 하순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 상승에 대한 조정 그리고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상승 조정 상승 N자의 목표치를 향해 갈 수 있다. 월봉상 강한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박스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치를 향해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목표치를 도달하기 전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다가도 5일선 지지가 나타나면서 오늘 장중 16%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결국 월봉상 기본 목표치를 터치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월봉상 저항 영역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고 월봉상 저항 영역에서 저항 강도, 매물출의 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3,400억 규모 LPG 운반선을 두 척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6.5%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HD 현대가 팀 코리아를 통해 중남미 페루와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7일에 초대량 거래 장대 양봉으로 기존의 박스를 돌파했고요. 그래서 이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저항을 받다가도 이쁘게 매물소와 돌파하는지 추적을 해야 된다. 눌림목 매수도 가능하고 매물소와 돌파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들어올리고 또 지난 금요일 저항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 5일선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들어올리고 오늘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월봉 차트상 3년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돌파 한 파동에 조정 한 파동 다시 강한 상승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N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만 안정이 되면은 월봉상 상승 N자 목표치를 향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에 넣고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MOT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15% 하락 출발하여 6.6%까지 상승을 했지만 결국 다시 매물이 출회되면서 공모가 대비 22% 하락 마감했습니다. MOT는 정밀 2차전지 조립 설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S캠도 코스닥 상장을 했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7.3%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 14.8%까지 상승했지만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이너스 29%로 마감했습니다. S캠은 OLED 핵심 소재 합성 및 정제 전문 기업입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반백신주의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지어가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미국에서 바이오주 급락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의 악재가 제약 바이오주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상승했지만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는 매도세가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 20일에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엘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 하락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중요한 맥점에서 쌍봉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장대음봉으로 전저점을 깨면서 쌍봉 완성이 됐고요.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봉 차트상 5위평이 우하향으로 꺾인 가운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이 진행 중이죠. 매도세 우위 구간의 상황이고요. 주봉 차트상 전고점에서 부딪히고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5위평이 우하향 중입니다. 20위평은 원래 우하향 중이었죠. 5위평이 하락, 반등, 하락 N자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했다가도 매도세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바닥 패턴 또는 상승 전환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이 증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내 증시의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을 하면서 이번 주부터 밸류업 펀드 2천억의 자금 집행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및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미니박스를 돌파하고 큰 박스를 돌파하는 사상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월봉 차트상 3년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상승에 대한 완만한 조정이 나왔죠. 이 당시 시장이 급락한 거에 비하면 정말 양호한 조정이었고 지금 다시 신고가를 형성 중입니다. 시장이 안정된다면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상승 N자의 목표치를 향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오션은 오늘 2.5%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저항에서 윗꼬리를 달았고 최근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봉 차트를 보면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부근으로 눌려서 지지가 나타난다면 눌림목 지지 매수를 노려볼 수 있겠고요. 작년 7월에 고점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월봉 차트상 이 자리를 보러 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한다면 그 다음에 매물 공백 구간이 있습니다. 그 매물 공백 구간은 쉽게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하나오션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이 트럼프 당선되면서 정말 강하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대형주가 5위평을 타면서 이렇게 급등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잉태형 캔들 패턴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작은 음봉이 나왔는데요. 잉태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5일 이평선이 깨지면 이 급등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5위평이 안 깨지면 상승이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간 만큼 신규 매수는 부담스럽고 강력한 상승 한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올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고요. 월봉 차트상 4년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사상 최고가 돌파, 박스 돌파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나시스템도 계속 추적해야 되겠고요. 오늘 루닛이 거래대금 5,200억을 터뜨리면서 바닥권 박스 돌파,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서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주봉 차트를 보면 크게 하락한 이후에 이중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면 쉬어갈 수 있지만 쉬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루닛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난 금요일에 5일선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났고 오늘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8일에 사상 최고가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음봉이 나오면서
매물서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한 것이죠. 지난 8일부터의 움직임을 5분봉으로 자세히 보면 역헤드앤숄더 형태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넥라인에서 부딪히다가 돌파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거래를 터뜨리면서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또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면요. HLB 그룹주, HLB 제약,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가 급등을 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SOS랩, 퓨런티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YJ 링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비트나인, 솔트룩스, 코난테크,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로 HLB 제약, HLB 생명과학, SOS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루닛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SG글로벌, 삼성생명, BHI,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일정에 중요한 것이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18일이 24회견도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급락한 주가가 얼마나 반등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미국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 산업부에서 원전 산업 로드맵 수립 TF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16% 상승하여 2469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757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6% 상승한 689.55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70억 순매도, 기관이 800억 순매도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3.8원 내린 1395.7원에 거래가 됐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초강세를 형성했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가 약세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셀트리온 제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시총 1위 알테오젠이 6.8%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기아,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생명, 현대차, 삼성물산, 기아, 삼성 SDS,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삼성생명, LG에너지솔루션, 삼성물산, 현대차,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가켄바이오, 실리콘2, 파크시스템스, BHI,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루닛, HLB, 스튜디오 드래곤, 휴메딕스, SM, YG엔터,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HLB, 루닛, SM, 스튜디오 드래곤, ABL 바이오, 코스메카 코리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